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TV입니다. 자, 이번 시간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64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판으로 살펴봤던 내용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귀의 의미라는 것이 다음 배팅을 미리 좀 예습해 놓고 준비해 놓는다 라는데 이제 원래 이제 주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취지에 맞게 한번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64회차에서 축구판 163번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맨유랑 리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5대1이었었죠. 5대1로 맨유가 이겼습니다. 맨유는 올 시즌 1강 이 EPL 구도에서 1강 3중 뭐 요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 맨시티가 있고 여기에 맨유 또 첼시 리버풀 뭐 요렇게들 다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뭐 언론도 그렇고 도박 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배팅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순위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뭐 크게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요 중에서도 맨유가 맨유가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겠는가, 첼시보다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즌 초이고 프리뷰 같은 그러한 성격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좀 복귀의 의미를 좀 두고 얘기를 좀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토토왕 TV만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를 우리만의 정리를 좀 해놓는다라면 저는 3강 요렇게, 그래서 맨유, 리버풀, 맨시티, 저는 요렇게 일단 올 시즌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구도 하에서 이제 배팅이 이제 계속 이제 경기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매치 바이 매치 이렇게 이제 배팅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좀 올 시즌 EPL은 좀 재밌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맨유가 아무튼 서전을 아주 시원하게 열어 제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됐던 것이고 여기까지 2.26배. 그다음에 번리랑 브라이턴이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이게 번리 브라이턴이 1대2인가요? 이렇게 이겼나? 번리가 브라이턴이 이렇게 이겼나? 이렇게 해서 3.70배짜리까지. 그 다음에 첼시 승부, 이거는 뭐 걸레 배당이니까는 이건 볼 수가 없는 승부. 여기 3대0이죠. 이렇게 요거 그나마 요거 볼 수 있는 승부. 요거는 이제 배당은 없는 배당이지만은 이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뭐 요거밖에 또 없는 거고 요렇게. 다음에 에버튼이랑 사우스햄튼 요거는 틀렸고요. 틀렸고, 그리고 에버튼, 사우스햄튼, 레스터랑 울버햄튼 경기, 요 경기는 레스터가 이겼죠. 레스터가 이겼습니다. 레스터가 여기도 1대0으로 이겼죠.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1대0으로 이겼는데 강한 상대로 하던, 좀 여유 있는 상대라고 하던 레스터는 이렇게 딱적으로 딱딱 이기는, 이렇게 딱 이길 만큼만 딱딱 이기는 팀이 그런 팀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웃고 가는 팀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너무 막 골도 막 넣을 때 막 너무 많이 넣어버리고 과식하고 이런 거보다 딱점으로 이기는 팀들, 요런 팀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그런 팀들이 세잖아요. 레스터가 올 시즌 일단 스타트는 저는 뭐 대승으로 이기고 가는 뭐 이런 스타트보다 더 좋은 스타트로 보여질 정도 인상 좋게 심어주고 지금 스타트하고 끊고 있습니다. 레스터 배팅 가치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뭐 탑10 안에는 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레스터는 보고 6위권까지도 그 후보로 볼 수 있는 게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노리치랑 리버풀, 요게 0대3, 리버풀이 3대0으로 이겼죠.
여기에 원정이라고 해도 뭐 이거 배당이 없으니까 이거 이런 걸레 배당 이거 따로 이런 데는 뭐 색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리버풀의 마인 잡고 가는 승부 3대0. 리버풀이 워낙 지난 시즌에 고생을 많이 해놔가지고 특히 이제 수비진이 시즌 내내 온전하게 자기 수비 라인을 한 번도 제대로 돌린 적이 없다시피 한 지난 시즌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전력 손실분이 굉장히 커서 지난 시즌은 완전히 그냥 배려해버렸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정상화된 가운데 시즌 시작하고 그렇게 잘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강 2중이라고 하면은 그 2중에 들어가고 좀 폭넓게 도전권의 배팅의 폭을 좀 더 넓게 가져가면서 본다라고 3강으로 보고 간다라고 그러면 또 그 안에 들어가고 리버풀 역시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고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이 배팅에서는 저는 요게 제일 나은 먹음직한 메뉴였다라고 봅니다. 이 배당을 요렇게 줘놔 가지고서 이제 들어간 다음 여기 언더오브는 요 자리였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는 이 매치업에서는 이 메뉴가 제일 나은 메뉴였었고 그리고 뉴캐슬이랑 웨스트햄 뉴캐슬 2대4죠. 2대4로 웨스트햄이 이겼습니다. 여기는 뭐 세모도 없이 받치기도 없이 그냥 여기 단통 한방으로 웨스트햄 승부였습니다. 수비 쪽에 좀 전력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오프시즌 동안 그러면서 웨스트햄이 좀 더 이제 무게감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전력이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401번 우리 뭐 국내 축구 팬들에게는 하이라이트 승부였었는데 토트넘이랑 맨시티의 경기였습니다. 뭐 아까도 봤듯이 뭐 1강 뭐 3중, 2중, 뭐 3강 어떻게 보든 간에 여기 가장 필두에 서 있는 우승 후보로서 가장 필두에 서 있는 게 맨시티이지요. 이거 배당 뽑아낸 거 보십시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맨시티 쪽으로 완전히 뚫려 가지고서 배당이 갔지요. 여기 세모도 저는 안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여기 밑에 살짝 보이는데 여기에 이승부 여기 살짝 보이는 이승부요. 세모 이거 좀 화면 좀 올리면 좀 올리면은 요 승부 요거 빼고 요거 여기에서의 토트넘의 프렌 승부 포함해서 이거 딱 둘 뭐 요거까지도 없이 가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4.95배 한방으로 토트넘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공략을 해봤던 것인데 이게 뭐 4.95인데 해외 배당 가면 더 컸습니다. 다 5.5배당 이상 되는 이러한 초고액 배당 자리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같이 높지요. 해외 배팅 업체들은 다들 이 환급률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가 다 더 높고 여기도 한 뭐 1.5, 1.6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5.0배 이상, 5배당 이상 이런 배당이었었는데 역시 손흥민이 결정적인 한타 멋들어지게 해주면서 이거 1대0으로 이겼죠. 1대0으로 토트넘이 이기면서 서전을 장식을 했고 제가 이렇게 토트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손흥민 페이스가 프리시즌 동안에 손흥민의 페이스가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림과 동시에 맨시티가 커뮤니티 실드를 레스터랑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레스터한테 1대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점유율에서 밀리는 등 그러니까 강력한 맨시티 8배 축구를 일단 그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토트넘 이거 배당 메리트가 너무 이쪽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토트넘 그러니까 오프닝 라운드에서 토트넘 홈이라는 점 그리고 맨시티가 토트넘 만나면은 좀 고전한다라는 점 손흥민의 페이스가 프리시즌 페이스가 좋은데 또 손흥민이 맨시티한테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토트넘 가지고서 한번 배당을 볼 만한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요렇게 그다음에 핸디까지 이렇게 갔던 거. 요게 이제 4점, 이게 4.95배 4.95배 적중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승부였습니다. 요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조합이 들어갔으면 딱 제일 좋았겠다 싶은데, 이게 요거를 마이베팅 공유해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좀 그러네요. 좀 아쉽긴 한데요. 예, 토트넘. 이제 앞으로 배팅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맨시티가 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좀 슬로우 스타터처럼 맨시티가 갈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8월 말 9월 넘어가고 이러면은 맨시티는 다시 또 뭐 자기 레이스, 선두권에서 자기 레이스 할 것 같고, 저는 토트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케인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데 저는 그렇게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선수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손흥민 경기력만 가지고서 경쟁력을 따지고 들어가도 그것도 큰 몫 됩니다. 예, 충분히 전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무링뉴 시절에 제대로 온전하게 저는 그 토트넘의 전력을 다 돌리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델리알리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다시 왁구를 다시 맞추면은 케인이 없어도 그래도 6위권 내 승부까지는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라면은 토트넘이 계속 안 팔리면 땡큐죠. 뭐 계속 이제 배당 메리트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까지 한번 떠들어 보면서 복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프로토 복귀해봤고, 저는 이제 곧장 이제 65회차 프로토 65회차 내용 준비해서 업로드 해드리면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